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32.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 시간에 저는 호모사피엔스 16장까지 읽었고요. 마지막 17장이 남았습니다. 17장도 마저 읽고 이 책은 이제 다 읽게 됩니다. 마저 읽게 되면 17장은 25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장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문화적 진화가 만들어낸 신종 동물.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해온 사례는 인간이 생물학자들 말로 대전환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은 덜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어떤 방식으론가 결합해 더 복잡한 형태를 낳을 때 발생한다. 그 보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독립적인 자기복제 분자들이 염색체라 부르는 자기복제 묶음으로 전환되는 경우,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순한 세포들이 더 복잡한 세포로 전환되는 경우다. 한때 구별되던 이 단순한 세포 유형들은 복잡한 세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세포 안에 있는 핵과 미토콘드리아처럼 말이다. 우리 종이 생존을 위해 누적적인 문화의 협동적인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데 대리 양육빛 노동과 정보 분화에 우리의 의사소통 목록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대전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어떤 신종 동물의 시조다. 우리가 신종 동물의 시조랍니다. 예.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잘못된 방식은 우리가 비록 털은 다소 적지만 정말로 영리한 침팬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놀라울 만치 흔하다.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책 중에도 제레미 다이어몬드 박사의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그런 내용일 텐데요. 이 대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 종의 기원에 관한, 우리가 생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원인에 관한, 자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에 관한 사고방식을 바꾼다. 그렇게 만들어진 통찰들은 지능, 믿음, 혁신, 집단 간 경쟁, 협동, 제도, 의례, 개체군 간 심리적 차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다. 우리가 문화적인 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심지어 단기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시간이 없어도 제도, 기술, 언어 따위가 심리적 편향, 인지 능력, 정서적 대응, 선호와 함께 공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장기적으로 유전자는 이 문화적으로 구축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듯 인간의 유전적 진화의 1차 주도자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 인간 진화의 표준적인 그림은 유전적 진화가 오래도록 상당히 지루한 기간을 보내다가 당신이 누구의 글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 10만 년 전이나 5만 년 전 혹은 만 년 전 이후 어느 시기에 혁신과 창조성이 폭발하면서 정점에 달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때 이후로 유전적 진화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문화적 진화가 새해를 장악한다. 문화는 그런 다음 유전학뿐 아니라 뇌와 생물학과도 이원하고 그 나머지는 역사학이다. 더 근래에는 진화적 사고를 인간의 뇌, 생물학, 행동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진척되어 왔지만 이 접근법들은 그림 17-1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전히 많은 경우 한 방향으로 된 인가적 경로만을 그린다. 이 더 오래된 진화적 접근법들이 인식하는 한에서는 문화 또는 문화적 진화는 상대적으로 근래에 나타난 현상으로 기껏해야 순전히 유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등장한 인간 본성의 커다란 핵심의 것만 긁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21세기 진화심리학 교과서에서도 문화를 정중하게 인정해준 다음 대부분 훌라후프 열풍, 복식이나 패션의 변화, 외계인에 관한 믿음, 농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관련된 사항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화가 유전자나 생물학과는 단절된 어떤 천상의 세계에 존재했던 예전의 비진화적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커다란 진전이지만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 진화적 접근법은 여전히 표적을 빗나간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훌라후프 같은 현상은 이누이트족의 얼음집, 적응적 음식 흠기, 복합궁, 점을 쳐서 사냥을 개선하는 의뢰,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서 물을 찾는 노하우로, 다시 말해 우리 종이 수렵 채취인으로서 생존할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 오래된 접근법이 생물에 미치는 문화의 사소한 영향들을 또는 소젖을 마시는 것과 같은 문화적 관행이 어떻게 유전적 변화를 조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드문 되먹임 고리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구식이 된 이 진화적 관점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 진화의 가치이다. 인간의 유전적 진화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는 힘은 수십만 년 동안 또는 더 오랫동안 문화적 진화였다. 문화적 진화의 결과들은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 우리 생리와 해부 구조의 많은 측면들은 불, 조리, 자르는 도구, 발사 무기, 물통, 여러 인공물, 사냥감 추적 노하우, 의사소통 목록 같은 것들의 문화적 진화가 만들어낸 선택압에 대해 유전적으로 진화한 반응으로서만 이해가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특징들 중에서 우리의 작은 치아, 짧은 결장, 작은 위, 빈약한 식물 해독 능력, 정확한 던지기 실력, 목덜미, 인대, 수많은 에크린 땀샘, 긴 번식 후기, 낮은 후두, 재주 많은 혀, 하얀 공막, 커다란 뇌 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인지 능력과 편향 가운데 다수는 가치 있는 문화적 정보의 존재에 대해 유전적으로 진화한 적응물로서만 이해가 된다. 우리의 잘 연마된 문화적 학습 능력, 과잉 모방하는 경향, 동식물에 관해 알게 되는 것을 조직화하고 농축하는 민간 생물학적 능력을 포함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화한 기제들이다. 공경할 동기, 여러 양상의 흉내와 모방, 다면적 자존심, 협력하는 경향, 신체적 표시를 포함한 우리 종의 지위 심리 대부분은 가치 있는 문화적 정보가 우리의 사회적 집단 구성원의
마음 곳곳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던 세상에 대해 유전적으로 진화한 적응물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사회적 심리는 사회적 규칙과 평판이 존재하는 세상, 다시 말해 그러한 규칙을 배우고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집단마다 상당히 다른 규범을 보유하는 곳을 항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대가가 비싼 규범 자체를 보통 문화적 학습을 통해 목적으로서 내면화하고 위반이 협력과 무관한 경우에도 규범 위반자를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우리 자신의 집단을 위해 최선인 규범을 배우고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방언이나 언어와 같은 표지 형지를 사용해 잠재 본보기를 구별한 다음 우리의 표지 형지를 공유하는 사람을 문화적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내 요점은 문화 유전적 공진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해부 구조, 생리, 심리의 진화를 이해하려는 것은 물고기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책에서 내가 전개해온 생각들을 종합하기 위해 이제 1년의 핵심 질문을 제기하고 내 대답을 제시하겠다. 왜 인간은 독특할까? 인간이 우리의 생리, 해부, 심리와 관련된 무수한 면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우리 인간은 인상적인 오래 달리기 선수, 던지기 선수, 추적자, 음성 또는 몸짓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 전달자, 식량 공유자, 선생, 도구 제작자, 요리사, 인과모형 건축자, 독심술사, 의뢰 거행자다. 그러나 언어, 협력, 도구 제작 등의 특정 산물을 하나 고른 다음 진화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에 나는 이 책을 진화 과정의 한 유형, 즉 문화 유전자의 공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그것이 우리 종에게 의미하는 바를 추적하고자 했다. 왜 인간은 다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문화적 진화가 누적적이고 그런 다음 이 축적되고 있는 정보 덩어리와 그것의 문화적 산물 모두가 불과 식량 공유 규범처럼 인간의 유전적 진화에서 중심적인 추동력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이토록 독특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어떤 현생 동물도 이 길을 밟지 않았고 이 길을 밟았던 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그랬듯 우리 종이 여러 번에 걸쳐 확정하던 어느 한 기간에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앞장들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해온 것은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어떻게 위의 인상적인 목록을 낳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핵심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으며 그 과정의 특정 산물인 언어, 협력, 도구 따위를 강조하는 데에 있지 않다. 강을 건넌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 전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는 수렵 채취인으로서 진화해온 긴 역사가 있음에도 문화적으로 습득한 관련 노하우를 빼앗기고 나면 대체로 수렵과 채집으로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큰 뇌를 가진 탐험가들이 북극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 등 여러 환경에서 거듭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식량과 물 찾기와 같은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해서 직면했던 난관을 맞서고자 했던 우리의 영웅들은 늘 고전했다. 식량을 구하는 어떤 방식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불 피우는 본능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그냥 병들어 죽었고 이는 앞선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적 노하우를 갖춘 현지 원주민이었다면 10대라도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른 결과였다. 이는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존하려면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렵 채취인도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다른 소규모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사냥감 추적, 먹거리 가공, 사냥, 도구 제작과 관련한 문화적으로 습득한 커다란 노하우 덩어리에 막대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전문 지식은 많은 경우 국지적 난관에 잘 적용된 복잡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실사용자는 거의 없다. 시아노아 물을 제거하기 위한 카바사 처리, 펠라그라를 예방하기 위한 옥수수 재혼합물, 푸에고 섬 사람들의 화살 제조 과정을 떠올려 보라. 모든 인간 사회는 그들이 수렵 채취인으로서 살고 있거나 말거나 전적으로 문화에 의존한다. 이 장에서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신종 동물의 형성이라는 생물학적 대전환의 시작 단계에 있다. 우리 종에 관한 한 우리의 기법 목록 그리고 우리의 생태적 우위도 목록의 범위와 우리 종에 관한 한 우리의 기법 목록의 범위와 정교함은 우리가 보유한 집단 두뇌의 크기와 상호 연계성에 의존한다. 우리의 집단 두뇌는 차례로 우리의 공동체를 한대였고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연대를 조성하고 우리의 문화적 정보와 노동을 세분하는 사회 규범과 제도의 묶음에 막중하게 의존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집단 간 경쟁 때문에 서서히 선택된 이 사회 규범들은 우리를 더 온순한 규칙 추종자가 되도록 뿐만 아니라 더 주의 깊은 부모, 충실한 배우자, 좋은 친구, 정직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길들여 왔다. 우리 몸 안의 세포들처럼 모든 인간 사회는 노동과 정보가 분화되어서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은 서로 다른 임무와 문화적 지식에 특수화되어 있다. 이 분화의 정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호 의존성은 계속해서 확대된다. 비슷하게 인간 사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집단 수준의 결정, 구성원들의 장기적 생존과 번식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고 심지어 집단의 목적을 위해 일부 구성원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개별 유기체가 세포들의 집단에서 등장하듯이 문화가 주도하는 유전적 진화는 서서히 우리 사회를 다듬어가면서 일종의 초유기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왜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이토록 협력적일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 사람들이 남들의 행동을 심판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행동, 동기, 규칙을 습득하는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문화적 학습이 진화한 순간 규범이 저절로 등장했다. 규범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기준을 공유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평판 정보가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유전자가 생존해야 했던 역동적인 사회적 경관 안에서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 의례거행 또는 식량 공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판의 손상, 짝짓기 전망의 감소, 따돌림, 최악의 경우에는 집단에 의한 처형에 직면한다는 것을 뜻했다. 자연 선택은 우리의 심리를 다듬어 우리를 유순해지도록 규범 위반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사회 규범을 능숙하게 습득하고 내재화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자기 길들이기 과정이다. 그렇죠. 자기 가축화라고도 하죠.
문화적 진화와 사회 규범에 의해 생겨난 집단 간 차이들은 집단 간 경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다양한 형태의 집단 간 경쟁, 이 가운데 한 형태만 폭력을 수반한다. 다양한 형태의 집단 간 경쟁은 이 경쟁에서 성공을 촉진한 사회 규범을 점점 더 선호했고, 그러한 규범에는 흔히 집단의 크기, 결속력, 사회적 상호 연결성, 협동, 경제적 생산, 내부 화합, 위험 부담을 비롯한 다른 많은 영역들을 키워주는 규범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유전자가 갈수록 친사회적 규범의 세상, 편협한 이기심에서 저지른 규범 위반은 처벌을 받는 곳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위해와 공평성에 관한 규범이 중요한 세상을 항행할 준비가 된 친사회적 심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선호했을 것이다. 우리는 11장의 9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들과 함께한 실험에서 이러한 효과의 단서들을 살펴보았다. 친사회적 규범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진화는 자주 우리가 지닌 선천적 심리의 여러 측면을 활용하고 확대하거나 때로는 억제한다. 우리는 9장에서 문화적 진화가 우리의 친족 심리, 짝 결속 본능, 근친상간 회피를 활용해 인척, 유별적 형제와 자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삼촌들을 포함하는 확장된 친족 관계 연결망을 엮어내는 규범들을 반복해서 구축해왔음을 보았다. 문화적 진화가 우리의 짝 결속 심리를 보강해 더 훌륭한 아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심리를 억제해 아이의 유전적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회적 소임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보았다. 친족 관계와 호혜를 위한 사회 규범이 만들어내는 평판 손상과 처벌의 위협은 이미 진화된 우리의 친족 심리와 호혜 심리를 더욱 증진시킨 유전자를 선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과 친구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족 수준에서도 다른 종보다 더 협력적이게 된 까닭이다. 물론 이는 한편으로 두 수준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 긴장은 현대 생활과 제도에 계속 스며들어 조직, 정부, 국가가 잘 돌아가려면 넘어야 할 주요 난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가 협력의 규모와 강도 면에서 그토록 많이 다른 이유는 사회마다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규범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규범은 곧잘 선천적 기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동기, 호르몬, 판단, 지각을 수정해 우리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소간에 협력적으로 만드는 심오한 심리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문화, 유전화 공진화 과정은 인간의 협력이라는 특정한 본성의 설명을 가로막는 주요한 난제들을 잘 풀어간다. 그것은 왜 우리 종은 다른 종보다 이토록 더 많이 협력적인지를 해명할 뿐만 아니라 왜 인간의 협력은 1. 사회와 행동 분야, 예로는 식량 공유, 공동체 방어, 의례 참여 따위에 이토록 많이 다른지, 지난 1만 년 사이에 이토록 극적으로 증가해 왔는지, 3. 문화적 학습에 의해 이토록 쉽사리 영향을 받는지, 4. 의례적 관행이나 음식 금기처럼 협력과 무관한 많은 분야에서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평판을 통한 강요 기제에 의존하는지. 5. 사회에 따라 수반하는 보상, 처벌, 자질의 신호, 규범, 위반자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먹는 방식이 천차만별인 전혀 다른 유인 체계에 의해 유지되는지도 설명해 준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왜 우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 이토록 영리해 보일까?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문화적으로 물려받은 방대한 공용 노하우와 관행에 접속해 막대하게 비축된 정신적 앱들을 내려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논의해온 앱들을 빠짐없이 담은 목록은 꽤 길고 여러 장에 흩어져 있다. 다음은 당신이 마음껏 쓸 수는 있지만 결코 스스로 알아낼 수 없었을 정신적 도구 및 몇 가지의 간단한 목록이다. 십진법, 분수, 시간 단위, 도르래, 불, 바퀴, 지뢰, 11가지 기본 색 이름, 풍력, 문자, 탄성에너지, 곱하기, 읽기, 연, 다양한 매듭, 3차원 공간 좌표계, 종속 접속사, 16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가운데 일부는 당신 뇌에 펌웨어로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제 하드웨어가 되어 있다.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신의 뇌의 두 방으로 연결하는 정보, 뇌량이 더 굵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한 세기 단위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인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머릿속에 어떤 정신적 도구를 문화적으로 습득해 담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아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신에 다른 종류의 아주 멋진 정신적 도구와 능력들을, 이를테면 정신적 주판, 향상된 수중 시력, 미묘한 농사의 발견법, 동물의 자취를 찾아내는 정신적 지도, 예민한 후각 따위를 발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해왔듯이 이러한 정신적 도구 다수는 얻는 데에 대가가 따른다. 예컨대 11가지 기본 색 이름을 습득하면 언어상으로 다른 명칭을 가진 색을 구별하는 능력은 향상되지만 동시에 같은 명칭을 가진 여러 색조를 구별하는 능력은 퇴화한다. 생물학적 범주도 중요한 관계는 강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주가 다른 관계를 감출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하는데 더 능숙할 것이다. 만약 앞선 시대 사람들의 지능 지수를 측정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척도로 환산한다면 1815년에 사는 미국인의 평균 지능 지수가 7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문화에 덜 동화된 인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유인원과 나이든 유인원 모두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기억하라. 만약 인간이 유전적으로 더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면 아이들은 상대 유인원보다 훨씬 더 큰 뇌까지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털복숭이 형제들을 바닥에 깔아 뭉갰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광범위한 인지 분야에서 동점을 기록했다. 아이들이 뛰어난 면을 보인 분야는 오직 사회적 학습뿐이었음을 우리는 2장에서 보았고 12장의 누적적인 문화적 전달 실험에서도 다시 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에서 언급한 앱들을 내려받을 시간을 얻음에 따라 모든 인지 분야에서 유인원을 빠르게 앞지를 것이다. 대조적으로 어린 유인원들은 나이를 먹어도 이러한 인지 과정에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의문은 우리를 더 영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정교한 심리적 도구, 복잡한 인공물, 훈련 체계가 개별적 마음들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다. 답은 그것들이 우리 집단 두뇌로부터 많은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문화적 학습이 사회성과 결합하기 때문에 정보가 생각, 도구, 관행, 통찰, 정신적 모형의 형태로 개인들 사이에서 흐르고 다른 종류의 그 같은 정보와 다시 조합되고 점차 개선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인간의 학습, 번식 성공률, 집단 간 경쟁이라는 선택적 여과 장치가 어떤 것들은 역사의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밀어준다. 독특한 천재적 위협이 드문 이유는 지각을 변동시키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힘이 지식의 격차를 좁혀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한 사람이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의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독자적으로 용케 그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집단 두뇌의 크기와 사회적 상호 연결성의 중요성을 태즈메니아, 북부 그린란드, 오세아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실제로 보여주었다. 더 큰 집단 두뇌는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를 더 많이, 더 빨리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의 크기나 상호 연결성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 집단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적 노하우를 집단적으로 잃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두가 어느 집단의 집단 두뇌가 발휘하는 힘은 그 집단의 사회 규범과 제도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가 9장과 10장에서 수렵 채취인에게는 인척을 비롯해 교환도 의례적 유대도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수렵 채취인 집단의 집단 두뇌를 먹이고 키우는 것은 개톤적 근연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축된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회 제도가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파마뇽 안어, 이누이트어, 누비거 사용자들처럼 확장되고 있던 개체군이 자신들이 대체한 사람들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했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간 안에서 사회성과 기술적 노하우는 긴밀하게 서로 엮여 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인과 모형을 세우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내 관점은 먼저 문화적 진화가 점점 더 복잡한 관행과 기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화학 반응, 압축 공기, 공기 역학, 회전력 증폭 무기, 탄성 에너지 같은 것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 있는 문화의 조각들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다시 전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종에게는 내가 소형 인과 모형이라고 불러온 후진 또는 역설계 능력이 필요했다. 이것은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동안 자신이 과제를 위한 목표 또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창 자루를 곱게 펴는 데에는 흔히 적시고
가열하고 문지르고 닦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이 절차가 창을 곧게 펴고 균형을 잡고 매끈하게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더 곧고 더 매끈하고 더 균형 잡힌 창은 더 높은 정확도로 확실하게 던져지기 때문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는 창을 만들면서 주기적으로 매끈함, 균형, 고듬을 목표로 자료를 살펴볼 테고 정확도를 목표로 시험 삼아 창을 던져볼 것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안다. 더 문지르고 닦으면 된다. 이것이 인과 모형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이 규정이 고듬, 매끈함, 균형을 유발함을 그 유발된 특성들을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예측 가능한 양상을 유발하기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러한 인과성의 소형 모형을 구축하거나 습득하는 능력은 그것이 문화적 전달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 과정을 주도한 선택압은 점점 더 복잡한 도구, 관행, 기술의 등장에 의해 생겨났다. 이 관점에 의하면 소형 인과 모형들을 구축하는 능력이 세련된 도구와 관행을 유발한 게 아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도구와 관행의 문화적 진화가 먼저 이 인지 능력의 등장을 주도했고 그런 다음 그 둘이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이중규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일관되게 우리는 어떤 인공물을 사용하는 시연자를 관찰하는 것이 똑같은 인과 정보를 단순히 접했을 때보다 더 쉽게 우리의 인과적 추론 기계를 작동시켰음을 보았다. 종합하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영리한 데에는 문화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둘 다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종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다리를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가 마지막으로 건너편에서 좀 끌어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리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거인이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난쟁이들로 세워진 커다란 피라미드의 어깨 위에 서 있다. 난쟁이도 피라미드가 올라가는 동안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멀리 보게 해주는 것은 여전히 난쟁이의 숫자이지 특정한 난쟁이의 키가 아니다. 이 모두가 여전히 진행 중일까? 그렇다. 이 모두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 집단 간 경쟁, 문화 유전자 공진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만 년 동안 빨라지기만 했다. 1만 년 전에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고 식량 생산이 점차 쉬워지면서 집단 간 경쟁이 격렬해져 새로운 제도적 형태들을 뒷받침한 결과로 더욱더 큰 사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 경쟁은 결국 신뢰, 공평성, 외지인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었고 확산시켰다. 그 규범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제도에 의해 지속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법률, 재판소, 판사, 경찰 같은 제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기나긴 세월 동안 소규모 인간 사회를 지배해왔던 공동체 수준의 일상적 감시와 처벌을 뒷받침했다. 종교 분야에서는 초자연적 믿음, 의례, 규범의 새로운 묶음들이 등장하고 퍼지고 재조합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과정은 생소한 높은 신을 탄생시켰는데, 이 신은 같은 신자들 사이에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행동에 관해서까지 윤리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규범 위반자를 감시하는 능력과 처벌하는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었다. 명망과 순응주의의 단서들을 신뢰도 증강 표시 CRED와 조합한 새로운 공동체 의례가 개발되고 확산되어 이 새로운 신에 대한 신심을 깊게 하고 국지적 공동체나 부족을 넘어서 연장되는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했다. 그 결과로 현대 종교는 우리의 정치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의 진화사 대부분 동안 존재했던 종교 및 의례와는 상당히 다르다. 모두 똑같은 문화적 진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말이다. 사회제도의 경우 고대 몇몇 사회들은 심지어 아무리 부자인 남자라도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아내의 수를 한 번에 단 한 명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조성하고 강요하는 사회 규범 묶음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간 사회의 85%에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이한 일이다. 규범적인 일부 일처주의 결혼이 확산된 이유는 그것이 인간 심리의 다양한 측면을 이용함으로써 사회 내부의 남성 대 남성 경쟁을 억제했고, 그 결과 범죄, 폭력, 강간, 살인이 줄어드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남자의 투자가 드러남으로써 더 많은 젖먹이가 건강하게 생존해서였을 것이다. 아하, 좋은 말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는 제도들, 이를테면 결혼이나 종교 관련 제도에 관해 눈에 띄는 점은 이 제도들이 어떻게 또는 왜 작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의 선천적 심리의 측면들을 활용해 우리의 뇌와 생물학을 바꾸는지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다. 이 전선에서는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기술로 말하자면 당연히 이처럼 더 큰 사회들이, 특히 위도선을 따라 이루어진 무역과 이주에 의해 곧잘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집단 두뇌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구, 기술, 관행, 그리고 노하우의 집적체를 계속 축적했다. 이는 서기 1500년경에 볼 수 있었던 가장 복잡한 기술 모험들을 대륙별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단연 유라시아가 가장 복잡한 도구와 노하우의 축적물을 갖고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는 중동, 중국, 인도, 유럽의 곳곳에서 상승적으로 문화를 교환한 데에서 비롯했다. 반대편 끝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가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작은 대륙인데다 내륙에 건조한 사막이 있어 고립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고, 뉴기니는 아주 작은 대륙, 혹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주 큰 섬이다. 중간에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었는데, 아메리카는 크기는 하지만 남북 방향인데다 파나마의 다리 NG 협에서 극도로 좁아지는 지형이 육상 이동을 방해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산과 산막에 의해 고립되어 있었다.
국제무역이 대항을 충분히 열어 고속도로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집단 두뇌는 대륙의 크기와 지리에 구속되어 있었다. 노하우 모음이 충분히 복잡해지는 순간 문화적 진화는 점점 더 복잡한 분업, 실제로는 정보의 분할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은 강조해둘 만하다. 이 신세계에서는 집단 두뇌의 크기가 지식의 최전선, 개인들이 기존 형태를 개선할 확률이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와 상호 연결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컨대 내가 요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내 아이폰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자. 방법이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비집어 여는 방법은 나도 아마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안 해둔 것들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다용도 윤활제 WD-40을 뿌려보고 도움이 되는지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저것 복잡해지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복잡한 기술을 개선하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따라서 더 복잡한 사회에서는 기술 축적이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하위 개체군의 크기와 상호 연결성, 다음 걸음마를 떼거나 운 좋은 실수를 알아볼 만큼 아는 사람의 수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지식의 최전선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일은 그 사회의 특정한 문화적 전달 제도, 다시 말해 교육 제도에 의존할 것이다. 집단 두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순간 왜 현대사회의 혁신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답은 개인들의 영리함이나 공적 유인책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힘을 합치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와 능력이다. 혁신에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천재나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마음들의 거대한 연결망이다. 이를 성취하는 일은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있고 그 심리는 한 묶음의 사회 규범과 믿음, 더불어 그것이 조성하거나 허용하는 공적 제도에서 탄생한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우리의 집단 두뇌는 극적으로 확장된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비록 언어의 차이가 전 지구적 집단 두뇌는 가로막겠지만 말이다. 우리의 집단 두뇌가 인터넷상에서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다른 난관은 우리가 항상 직면해온 그것이다. 정보 공유의 협력 난제 말이다. 사회 규범 또는 모종의 제도가 없다면 이기심은 웹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모두 빼내고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나 참신한 제조업은 남들이 사용하도록 게시하지 않는 개인을 선호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흔히 명망 획득에 기반을 둔 유인책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정보의 편익을 얻게 해주는 새로운 전략이 확산되면 변할 것이다. 한 가지 주요 쟁점은 정보 공유를 위한 친사회적 규범이 인터넷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학부생들은 때때로 내게 인간의 진화가 멈췄거나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들의 직관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유전자에 작용해 개인들을 더 적합하게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생존하게 한다.
최근에 축적된 문화적 진화의 산물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한때 치명적이었던 전염병을 치료하고 한때 장애를 초래했던 찢어진 무릎 인대를 고치고 한때 불임이었던 부부에게 인공수정을 하도록 해주므로 자연선택은 어쨌든 우리를 더 낫게 개조해서 자연계라는 문화 없는 세계에 맞추는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선택은 분명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은 그저 방향을 바꿔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뭔가는 아니다. 이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초기 호모 또는 호모 에렉투스도 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음을 깨닫자. 이 유인원은 큰 이빨, 강력한 턱, 근육, 커다란 소화계를 서서히 잃어가면서 양질의 먹거리와 먹거리 가공 기술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탓에 덩이 줄기를 찾는 노하우가 필요했고, 따라서 자르는 도구를 제작해야 했고, 어느 시점에는 불을 써서 익히기도 해야 했다. 어느 조숙한 엘렉투스는 내 학생들과 같은 혼란에 빠져서 강력한 턱근육과 큰 이빨이 한때 했던 일을 이제 석기와 불이 하고 있으니 자연 선택이 멈췄거나 거꾸로 가게 된 것 아니냐고 걱정했을지도 모른다. 문화가 인간의 유전적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화적 진화는 그저 한 번 더 우리 종의 유전적 진화를 어딘가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어떤 종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진화의 좁은 길을 따라 떠나보내고 있을 뿐이다. 어렵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예. 하고 밥 먹으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7시 반까지 근처 한 20km 떨어진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 책 딱 읽고 밥 먹고 자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심리학 이는 우리의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인류학 연구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 생물학, 문화, 유전자, 역사가 서로 얽혀있는 방식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 첫 단계는 핵심 분야 몇 개만 뽑자면 매우 다른 제도, 기술, 언어, 종교를 경험하는 사람은 설사 유전자는 다르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지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풍부한 실험 증거들이 이미 다른 문화에 의해 구축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시지각, 공정성, 동기, 인내심, 명예의 위협에 대한 반응, 분석적 사고, 속이는 경향, 틀 의존성, 과신, 재능 편향을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심리적 차이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적 차이다. 따라서 인간 심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심리학 교과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려면 분명히 제도와 기술 같은 다양한 문화적 진화의 산물과 우리의 뇌, 생물학, 유전자, 심리가 지닌 특징들이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혼 사회에서 결혼하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들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커지고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 강해질 수 있다.
복혼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 여자의 대부분을 첫째, 둘째, 셋째 아내로 끌어가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결혼하지 못한 가난한 남자들 때문에 범죄율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한편 복혼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는 단혼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와는 다르게 여전히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결혼 시장에 나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연애 상대 여성을 찾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혼이 일종의 범사회적 테스토스테론 억제 체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이 특이한 결혼 규범 묶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효과가 바로 그것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성공한 이유일 수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실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복혼 사회에 더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든 많이 더 누리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많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요즘에는 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라이들이 좀 많은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기술 면에서 말하자면 식육장에서 논의했듯이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드물었던 존재로서 신경이 어느 정도 다시 배선되어 있고, 말을 더 오래 기억하고, 뇌가 음성 언어에 더 활발히 반응하고, 얼굴 인식 영역이 부실하다. 문자 체계의 세부 사항은 분명 유전적으로 명시된 우리의 뇌구조에 맞춰 진화했지만, 산업혁명의 준비 단계에서 개신교 및 인쇄기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된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읽기가 그리고 연관된 신경적 변화가 처음으로 넓게 퍼졌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물어볼 가치가 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수많은 작가와 독자 사이에 문화적 전달 경로를 열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뇌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는 집단 두뇌의 갑작스러운 확장이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짓는데 도움이 될까? 정치가 최고 경영자, 장군, 경제학자가 새로운 법률, 조직, 대테러 계획, 정책을 설계할 때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암묵적 가정들을 끌어들인다. 그 가정은 흔히 자신의 인생 경험, 개인적 성찰,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민간 신앙의 조합에서 나오며, 그 민간 신앙은 자주 어느 계몽주의 철학자의 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정들에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몇 가지 보기를 살펴보자.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둔 군사적 승리의 여파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의 독재적 억압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된 최신 정치 경제 제도를 선사받는 순간 이라크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길들여져 오하이오 주민들처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새로운 제도와 조직은 기존의 사회 규범, 비공식 제도, 문화적 심리와 이질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다. 치명적인 설사, 말라리아, 성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공중보건계의 많은 사람들은 대중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다시 말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고 모기장을 치고 자고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충실하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이 사례를 보건 저 사례를 보건 효과가 없는 게 바로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그 이유의 일부는 우리가 관행을 습득하고 사회 규범에 응답하도록 진화한 선택적인 문화적 학습자라는 데 있다. 결정적인 것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어떤 틀에 담아 누가 전달하느냐이고, 그에 비해 소형 인과 모형들은 이미 습득한 관행 또는 사회 규범을 지원하는 데에만 필요한 부차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도시 하이파의 타가소들은 부모가 아이를 정시에 데려가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런 타가소 가운데 6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의 전형적 처방에 따라 늦게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물렸다. 만약 사람들이 유인책에 응답한다면 벌금을 물렸을 때 늦게 오는 부모가 적어져야 한다. 그러나 늦는 부모 비율은 2배로 늘었다. 12주 뒤 벌금이 폐지되었을 때 여전히 같은 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늦게 데리러 왔고 벌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벌금은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다. 벌금이라는 제도가 암묵적이었던 사회 규범을 명백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늦게 도착하는 것을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의 위반으로 만들어 수치심이나 당황스러움 또는 직원에 대한 감정이입을 유발하는 대신에 그저 요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뭔가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내 생각에 더 나은 접근법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었을까 싶다. 명시적인 사회 규범을 써서 대인관계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와 타가소 직원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향 말이다. 이 실패들의 바탕에 있는 가정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세상을 비슷하게 지각하고 같은 것을 원하며 이러한 것을 추구할 때 믿음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가정이 틀린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14장에서 동아시아인의 지각적 판단은 유럽계 미국인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상대 집단은 신경적으로 고전하지 않는 지각 가지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았다. 8장에서는 안젤리나 졸리의 기고문이 유방암 또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람들의 지식을 늘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왜 영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는 여성들로 넘쳐나게 했는지를 논했다. 똑같은 복도 접촉 사고에 딥사우스에서 자란 남자들은 열을 받아 공격과 폭행을 준비하는 반면 북부 출신들은 개의치 않는 것도 보았다. 북부 출신은 남부를 방문해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 남부 출신 학우들의 그런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11장에서는 사회 규범이 문자 그대로 우리 뇌에 배선되어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동기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을 문화적인 종으로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조직, 정책, 제도의 설계에 사용할 도구 모음이 상당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은 이 책에서 이끌어낸 8가지 통찰이다. 아이고,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굉장히 기쁘네요. 1. 인간은 생각, 믿음, 가치, 사회 규범, 동기, 세계관을 공동체 안의 남들에게서 습득하는 적응적인 문화적 학습자다. 문화적 학습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명망, 성공, 성별, 방언, 민족의 단서를 사용하고 특히 음식, 성관계, 위험, 규범, 유밤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주목한다. 불확실성, 시간의 압박, 스트레스에
눌리면 특히 더 그렇게 한다. 문화적 학습의 힘을 못 믿겠다면 사장의 유명한 모방자사를 떠올려 보라. 2. 그러나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이상한 음식을 먹는 것이나 사후세계를 믿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관행, 비직관적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신뢰도 증강 표시를 요구한다. 우리의 본보기는 극한의 고통이나 큰 재정적 타격과 같은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는 믿음이나 관행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뢰도 증강 표시는 통증을 쾌감으로 바꾸고 순교자를 가장 강력한 문화 전달자로 만들 수 있다. 3. 인간은 지위를 추구 인간은 지위를 추구하는 자이며 명망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행실이 높은 명망으로 이어지느냐는 지극히 가변적이다. 사람들이 남에게 큰 명망을 부여하는 것은 그가 사나운 전사여서일 수도 상냥한 간호사여서일 수도 있다. 성 암브로시우스를 기억하라. 그가 설득한 고대 후기의 부유한 로마인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다. 관대하게 베푸는 것만이 자신에게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부터 상당한 재산의 대부분을 내놓았다. 4. 우리가 습득하는 사회 규범은 많은 경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방향을 안내하는 내면화한 동기와 세계관을 동반할 뿐 아니라 남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기준도 동반한다. 사람들의 선호와 동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잘 설계된 계획이나 정책으로 사람들이 바람직하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을 바꿀 수 있다. 5. 사회규범은 우리의 선천적 심리를 끌어들일 때 특히 강하고 오래간다. 예컨대 외국인에게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규범은 어머니에게 자식을 돌볼 것을 요구하는 규범보다 확산되고 지속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책 전반에서 가까운 친족을 향한 편에 근친상간에 대한 혐오, 후회에 대한 선호, 고기를 피할 용의 짝 결속의 욕구를 포함하는 우리 심리의 선천적 측면들에 갇혀있는 규범들을 논의해 왔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례도 우리 심리의 많은 선천적 측면들을 강력하게 이용하도록 문화적으로 진화해 왔다. 6. 혁신은 우리의 집단 두뇌가 확장되는 데 달려있고 집단 두뇌 자체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 규범, 제도, 심리가 사람들을 고무해 참신한 생각, 믿음, 통찰, 관행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재조합하도록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7. 다른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규범, 제도, 언어, 기술을 보유하고 그 결과로 보유하는 추리방식, 정신적 발견법, 동기, 정서적 반응도 다르다. 다른 곳에서 들여온 새로운 공식 제도를 개체군에 부과하면 곧잘 불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 그렇게 부과한 공식 제도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하거나 어쩌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8. 인간은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제도나 조직을 설계하는 데 서툴다. 나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문화적 진화를 더 깊이 통찰함으로써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문화적 진화의 각본을 선례로 삼아 선택 가능한 제도들 또는 조직 형태들의
경쟁을 허락할 변이와 선택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패자를 버리고 승자를 간직하면서 바라건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반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탐구를 진전시키려면 심리, 문화, 생물학, 역사, 유전자의 풍부한 상호작용과 공진화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종류의 진화과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과학의 길은 인적이 드물고 장애물과 함정이 있을 게 틀림없지만 아무도 밟은 적 없는 지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보증한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다 읽었습니다. 진짜 기나긴 날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이게 힘드네요, 참. 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 골랐어요. 책인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제를 인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제목에 속아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일당백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현란한 말솜씨로 이 책을 추천해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수였습니다. 그래도 다 읽었습니다. 이 벽돌 책을 500페이지예요. 그리고 더 깨알 같은 글씨로 주가 50페이지가 넘고 책은 뭐 그냥 글씨만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글씨만 잔뜩 있는 거를 제가 읽어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눈도 지금 근데 이게 마지막 4장은 4개 장은 14장부터 17장까지 4개의 장은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진도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읽는 속도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냥 읽지 않고 눈으로 보는 독서의 속도라면 그 독서법에 따른 속도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른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니까 뭔가 책임감도 더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졸음도 안 와요. 안 와서 제가 책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졸음인데 졸음도 안 와서 그런 부분도 효과적이고 그런 효과를 찾았다는 것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는데 별로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어려워서. 아무튼 어렵게 읽었으니 스스로에게 칭찬을 그냥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책은 총균세를 읽을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총균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 읽기 전에 지금 도 선생님의 상식도 읽고 있는데 상식을 좀 거의 뭐 이렇게 끝내다시피 한 다음 총균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